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어들을 추출해낼 수 있었고, 해당 바이어들의 이제 거래 활동 내용 분석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정도까지 이제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어들을 추출을 시켜서 리스트업을 시켰고, 그 바이어들의 이제 거래 내역 상세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추출해냈다면 그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용한 컨택트 인포메이션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디렉토리 서비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링크드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말로만 이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뭐 워낙 다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구글을 통해서 이런 뭐 D&B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S&P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이런 MJM 소싱,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MJM 소싱의 기본적인 회사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뭐 대표 이메일을 알아낼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이 회사에 이제 재직하는 사람들도 알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재직하는 사람들 정보를 좀 더 깊이 보시려면 이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드인을 들어가 보면 MJM 소싱으로 검색을 하면 이 MJM 소싱에서 근무하는 혹은 근무했던 사람들이 쭉 이제 검색이 되고요. 그들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자기의 이런 회사 연락처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거를 잘 안 남기는데요. 이거를 또 한번 드릴 다운 할 수 있는 방법이 요 라켓리치라는 사이트입니다. 요 라켓리치는 좀 재밌는 사이트인데요. 요거 어떤 내용을 제공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ABC라는 회사의 이메일의 그런 형식을 파악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조지원인데 ABC라는 회사에서는 이 회사의 이메일을 뭐 지원@abc.com으로 통일을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내면, 내가 링크드인 혹은 구글을 통해서 발견해냈던 이 소싱 매니저, 예를 들어 마이클이라고 하면 그 마이클의 이메일은 michael@abc.com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회사의 이메일 도메인 주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재직자의 이메일 주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료니까요. 요거는 뭐 좀 내가 얘네 열심히 공략을 해봐야겠다 이럴 때 시간을 들여서 소싱 매니저라든지 타겟 퍼슨을 찾아서 그 사람의 컨택트 포인트를 한번 추측하는 데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웹사이트 등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컨택트 인포메이션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바이어들에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이제 마켓에서 저도 활동하면서 들어봤던 얘기들은 이렇게 해서 타겟 바이어들을 추출해낸 다음에 메일에다가 안타깝게도 이런 서큘레이션 레터, 우리 회사는 ABC라는 회사고 한국에 있으며 몇 년도에 세워졌고 이런 제품을 뭐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한테 제품을 팔았고, 이런 서큘레이션 레터를 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럴 때는 수신을 누구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 레터를 보냈을 때 회신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마켓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서큘레이션 레터에 대한 회신율은 거의 1% 미만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타겟 바이어들을 추출해내고 그 타겟 바이어들의 이런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도 얻어내는데, 그냥 이렇게 서큘레이션 레터만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그냥 대표 메일 아니면 내가 찾아낸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렇게 메일을 썼습니다. 이 이메일을 메리방이라는 분에게 포워드 해주세요. 이 메리방은 제가 링크드인에서 찾았던 그 MJM 소싱의 이제 대표분이셨고요. MJM 소싱을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디스트리뷰터 같은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표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이런 의사결정이 직접 가능한 분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메리방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고요. 저는 한국에 있는 ABC라는 회사에 다니는 뭐 XX입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니 MJM 소싱에서 코스메틱 제품과 토일렛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2020년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름 6, 7, 8월에 많이 수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MJM 소싱의 메인 서플라이어인 피코스텍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메일을 한 3줄, 4줄 정도로만 썼습니다. 왜냐면 메일이 길면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방이라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토픽들을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큘레이션 레터랑은 다르게 수신인은 메리방으로 한정을 했고요. 그 회신율이 8% 정도 되는데 이 회신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제가 실험을 할 때 이 메일을 보낸 대상이 2021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화장품 제품을 수입한 바이어 109개를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수입한 업체부터 조금 수입한 업체까지 이렇게 물량 기준으로 랜덤으로 이제 추출을 해 가지고 그 회사들한테 어프로치 레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 3, 4줄짜리 이 어프로치 레터를 보내봤습니다. 수신이 이메일은 솔직히 링크드인이나 라켓리치 같은 걸 쓰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었겠지만 뭐 저도 시간 관계상 그때는 이제 구글만 가지고 대표 메일로 메일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레터에 포함된 내용은 해당 바이어의 이제 지난 6개월간 거래 내역 중에서 이제 특이한 점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MJM 소싱에 대해서 뭐 6월, 8월에 물량이 많았고 그 피코스텍 물량이 많았더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수신인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09개의 회사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회신율이 9개, 총 한 8% 정도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요 내용에서 회신율을 8%라고 써놓았던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인 그 서큘레이션 레터, 그냥 회사 소개, 그리고 내 제품 소개, 그리고 내 이력 소개, 이런 거에 대한 회신 기대치는 1% 미만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 내용을 활용해가지고 이 어프로치를 한다 하면 기존의 방법보다는 훨씬 높은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역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출 마케팅에 대해서 기존 방법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바이어 발굴 방법에 있어서는 그 방법은 기존에는 뭐 박람회나 B2B 플랫폼에 이제 제품을 등록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브로셔 이런 쪽으로 이제 바이어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면 요 빅데이터를 무역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일단 수입 신고를 완료한 실제 수입자 중에서 내 회사의 규모, 내 회사의 수출 전략과 핏이 맞는 이런 바이어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 방법 대비 이런 개선된 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바이어 정보를 매우 적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쟁 기업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이제 자재 납품사라든지 뭐 이런 경쟁사의 동향을 아주 일부 알고 있는 거래처의 정보를 모아 가지고 이제 그런 경쟁사의 동향 같은 걸 파악하곤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경쟁사의 뭐 대미국이라든지 대러시아, 대우크라이나 이런 실제 수출 내역을 아주 낱낱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점은 경쟁사의 수출 신고 내역을 그냥 내 컴퓨터로 보는 셈이 되기 때문에 1km 단위까지 일 단위로 매우 정확한 거래 내역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효과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법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다소 획일화된 이런 서큘레이션 레터, 자기 회사에 대한 홍보 레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상대방에게 던지는 방법이었다면 지금 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추출해낸 잠재 바이어들에게 그들의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서 추출해낸 인사이트를 반영시켜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냈을 때는 기존의 이런 서큘레이션 레터의 회신율은 1%였지만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했을 때는 회신율이 이제 거의 한 8%에 달했다. 이렇게 이건 제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내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얘기 나누었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빅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타겟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를 무역 데이터를 가지고 수출 마케팅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컨셉적으로 살펴본 뒤에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LS전선이 저희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했는지, 중국 제품과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서 바이어들을 공략했는지를 알아봤고, 두 번째는 이제 현진스포텍은 경쟁사의 바이어들을 알아내가지고 그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데다가 데이터를 사용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만져봤었는데요.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곳, 그 플랫폼과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아주 간단한 피벗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2022년 1월 동안 양말을 수입한 전수의 바이어의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 그 바이어 429개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양말 제품을 수입한 바이어 30개를 추려냈고요. 그 30개 중에서 월 1톤 이상 수입하고 있는 바이어 20개를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20개 중에서 자체 판단 하에 이 기업들은 내가 접근하기 어렵겠다 싶은 기업 5개를 발라냈고 총 15개의 타겟 바이어를 추출해냈습니다. 요거 양말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는 1개월치만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15개의 바이어 추출이었다 하면 이게 1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늘렸을 때 어떤 인사이트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화장품 수입 기업들 MJM 소싱이라든지 고셀리를 통해서 12개월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들의 이 거래 내역 중에 어떤 인사이트를 밝혀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서큘레이션 레터를 보낼 거냐 아니면 해당 바이어에게 커스터마이즈드 된 접근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은 서큘레이션 레터보다는 커스터마이즈드 된 접근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그 커스터마이즈드 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이메일을 보내서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 통상적인 서큘레이션에 대한 회신율 1%보다는 훨씬 많은 약 8%의 회신율을 받았었다는 걸 제가 아까 21년도 화장품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바이어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바이어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의 효과까지 쭉 알아봤는데요. 모쪼록 이제 이 수출에 많이 매진하고 계신 기업들 분들께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데이터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도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간단히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 뽑아낸 인사이트를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